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셔카 스트리밍의 헥터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는 차종이 지금 입고가 되고, 이 GMP 기반의 전기차가 아이오닉5하고 EV6가 있었지만 지금 제네시스에서는 이 GMP 기반의 전기차가 처음 들어왔죠. 바로 이 뒤에 보이는 GV60, 뭐 60라고 강조는 하지만은 그냥 60이 좀 더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신호를 이렇게 끄면 다시 크리스탈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저는 일단 저 전기차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는 게 항상 이상했었는데, 근데 지금 전기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중에서는 가장 좀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앞모습이 나 전기차야 맹꽁이 같은 마스크를 쓴 것 같은 모습도 아니고, 크레스트 그릴이 하단부에 위치하면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거의 이질감이 없는 전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네시스 시그니처 디자인은 두 줄 헤드램프, 약간 좀 보석 같은 느낌도 나고요.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실물을 지금 처음 본 느낌은 아이오닉5나 EV6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모델 Y보다도 지금 커 보이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유려하면서도 둥글둥글한데도 근육질의 어떤 볼륨감을 넣어주면서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앞모습 부분은 저는 지금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후드 부분이 휀다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 한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금형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철판 자체의 원장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램쉘 후드, 아마도 후드하고 이전 내연기관차 같으면은 요 그릴하고 이어지는 어떤 경계선, 몰딩 라인이 없이 일자로 쫙 붙은 느낌이다 보니까 휀다까지 이어서 이렇게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대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누군지는 대충 감이 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분이실 것 같고, 그리고 후드에 있는 엠블럼도 무슨 뭐 기어세 패턴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뭐 강조를 하시던데, 어떤 패턴이라든지 재질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 보시면 지금 날개 부분이 기존 제네시스 엠블럼하고 다르게 날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기존 제네시스 엠블럼 하나 둘 세 개였죠. 근데 이 부분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처럼, 기존에 있던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게 일체화가 돼서 그냥 라인만 살짝 있어서 세 개 같았는데 약간 줄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나 EV6와 거의 뭐 동일한 레이아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여기 그물을 넣어줬네요. 역시 제네시스니까. 자, 측면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오닉5와 EV6와 같이 플래시 도어 캐치가 적용됐고,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키를 갖고 가까이 가면은 탁탁 열렸다 닫혔다, 뭐 이 부분은 다른 eGMP 아이오닉5나 EV6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한 가지, 앞바퀴와 뒷바퀴의 간격이, 휠베이스가 아이오닉5는 3m 있는데 GV60 같은 경우는 EV6하고 같이 지금 2.9m라고 합니다. 10cm 차이는 실내에서는 굉장히 큰데, 제가 실내를 잠깐 앉아봤을 때는 생각보다 좁지 않았어요. 다른 색깔을 좀 볼까요? 요거 지금 무광 흰색인데, 이 색은 제네시스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민트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측면부의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은 모델 Y처럼 약간 쿠페 라인이긴 하지만은, GV6 같은 경우는 전면 후드 라인이 상당히 낮죠. 낮고 A필러가 누우면서 이 부분이 각이 딱딱 져 있어갖고 조금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델 Y는 이게 이제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조금 뚱뚱해 보이는 느낌은 있었죠. 근데 솔직히 모든 이제 비슷한 전기차들이 엔진음이 없다 보니까 이 엔진 전면부 프론트 후드 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A필러를 넘어서 여기 루프, 그 다음 C필러까지 넘어가는 요게 전체적으로 좀 뚱뚱하죠. 비율적으로 좀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쪽에 이렇게 바닥은 분명히 일자로 평평한 편인데, 여기를 이렇게 싹 감아 올려서 그리고 안으로 깎아지는 듯이 푹 집어넣기 때문에 날카로워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전면부하고 뒤로 넘어가는 라인이 싹 들어가서 상당히 좀 역동적이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하단부를 제외하면은 이쪽에 지금 캐릭터 라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 민자예요, 민자. 전면부 후드에서 이어진 원판으로 이어진 요 라인만 살짝 오다가 여기서 탁 끊겨버리고, 캐릭터 라인이 일반적인 차에서 보는 캐릭터 라인이 이쪽에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약간 희미하게 윤곽으로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창문 아래쪽 라인, 벨트 라인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는 거의 일자였었죠. 근데 EV6에 가까운 약간 모양을 보여주네요. 뒤로 한껏 싹 치켜 올라가면서 스포티해 보입니다. 약간 악동 같은 느낌도 나고, 역동적인 느낌은 나네요. 안에, 실내 안에서 답답하지 않을지 한번 앉아서. 답답하네요. 여기에 지금 쿼터 글라스도 없고, 요 부분이 감아 올리다 보니까 요 부분은 뭐 좋게 말하면 프라이버시,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5라든지 그런 쪽에 비하면은 답답하네요. 이왕 답답할 거 커튼까지 이렇게 수동으로 쳐서 프라이빗한 어떤 전기 라이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루프 라인을 플로팅 라인처럼 구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A필러는 어두운 색으로 분리된 느낌을 주면서 전면부부터 루프에 몰딩이 크롬으로 싹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가서 플로팅 루프 같은 느낌을 줘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웬 번개치듯이 팍팍
탁 꺾어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얼핏 잘못 보면 조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유리창 벨트 라인하고 연결되는 느낌을 이렇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생소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측면부에서 약간 뭉퉁거리면서 약간 어색해질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이 리어 스포일러로 오면서 상당히 좀 쐐기처럼 살짝 들어 올린 것 같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리어 스포일러 부분이 어떤 캐릭터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후면부로 왔을 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벽해 보였던 어떤 전면부에 비해서 후면부는 일단 두 줄의 제네시스 램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일반 G80이라든지 GV80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 부분을 일자를 뽑질 않고 쐐기처럼 저게 안쪽으로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GV60의 엠블럼도 분명히 수평을 맞춰서 붙였을 텐데 테일램프 때문에 약간 좀 삐뚤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얼굴을 찡그린 것 같은 넥소 같은 느낌도 나고요. 어쨌든 테일램프 때문에 작업했던 후면 모습은 이쪽 리어 스포일러에서 쭉 이어지는 이 라인,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굉장히 와이드해지면서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도 같아요. 보통은 이제 보조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에서 많이 켜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리어 스포일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리어 스포일러도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할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두껍고 제네시스 G80이나 GV80, GV70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역동적이긴 한데 점잖아 보였던 기존 제네시스 라인업의 어떤 그 테일램프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것 같은 약간 수박씨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방향 지시등은 아래쪽에서 들어오고요. 요 둥글둥글하기만 했던 외관 모습이 이렇게 왔을 때 어마어마한 오버핸드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느낌을 완전히 달라 보이게 하고요. 빵빵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관을 싹 훑어봤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은 그렇게 솔직히 뭐 흠잡을 때가 많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유선형으로 둥글둥글 하면서도 볼륨을 많이 주고 강한 선을 하나 쭉쭉 거줘서 강인한 느낌을 주면서도 절제된 어떤 솔직히 뭐 고급스러워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아이오닉5 그리고 EV6, GV60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제네시스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뭐 좀 나아 보여야겠죠. 아이오닉5는 이제 극단적으로 레트로한 느낌을 주면서 각이 팍팍 찐 자각사각한 느낌이었다 그러면 또 EV6는 뒤쪽이 패스트백 같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낮은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차였다 그러면은 GV6는 지금 약간 아이오닉5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EV6의 어떤 날카로운 느낌도 있고 그러고 봤더니 주행거리도 아이오닉5하고 EV6의 중간이네요. 아이오닉5가 430이 롱레인지고 EV6가 470이었죠. 얘는 지금 450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디자인도 약간 중간중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고급감은 GV6가 좀 더 확실히 좋다는 거. 이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나온 제네시스 라인업 G90, GV80, G80, GV70을 저희가 촬영하면서 다 타본 바로는 제네시스 실내는 이제는 뭐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이제 제네시스 차들이 솔직히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고급 자재를 너무 발랐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제네시스 실내 그러면 그냥 좋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운전석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이오닉5와 EV6와 거의 흡사한 레이아웃인데 형태나 마감이 달라서 그런지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나네요. 플로팅 타입으로 이어진 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약간 커브들을 주면서 서로 연결된 모습이 뭐 아이오닉5 그리고 EV6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뭔가 다르면서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 크래시패드 쪽이라든지 물론 제네시스는 여기 현대나 기아는 약간 다른 인터페이스 전용 UI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확실히 그래픽도 이쁘고 사용해보면은 빨랐었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도 코퍼 어쨌든 뭐 구리라는 뜻이잖아요. 구리 빛깔의 어떤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요. 오, 대단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앞 사람들이 보이고 계기판 자체가 AR로 되네요. 요거는 좀 처음 보는 방식인 것 같은데. 오. 그리고 다른 제네시스 차량처럼 투스포커 핸들이지만은 기존의 어떤 럭비공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제네시스의 어떤 엠블럼이 쫙쫙 펼쳐진 그런 날개 형태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엠블럼이 많이 바뀌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면 후드에 있던 그 날개가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러워져. 여기 이제 분리된 느낌이 나죠. 요거는 이제 4륜 퍼포먼스 모델인가 보네요. 여기 부스트 모드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누르는 터치감도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감을 보여주고 이 윗부분도 그렇고 솔직히 이 실내라든지 마감 재질 그리고 어떤 버튼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수입차보다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핸들이나 클러스터 외에는 이런 것들을 구멍을 뽕뽕 뚫어갖고 좀 콕콕 집어넣은 것 같아요. 대시보드라든지 공조 부분도 그렇고 면에 만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딱딱 떨어지게 만드는 편인데 얘는 구멍을 뽕 뚫어서 집어넣고 얘도 구멍을 뽕 뚫어갖고 쏙 집어넣는 그런 느낌. 동그랗게 동글동글. 그래서 저기도 그러네. 여기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이것도 그냥 안 만들고 서랍이네. 아이오닉5처럼 서랍 형태네요. 좀 작은 서랍.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다른 라인들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자꾸 보다 보니까 괜찮네요. 쓰기 편하고 약간 있어야 할 때 있는 게 있는 그런 느낌.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런 식으로 여기도 터치가 되고 햅틱 있습니다. 이건 지문 인식 부분이고요. 제 지문을 지금 인식을 못하니까 빨갛게 화를 내고 있죠. 이것도 조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느낌 자체가 돌리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 G80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키 모양도 약간 조금 고급스럽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은 거의 기존과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던 이게 이제 불이 살짝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네요. 지문을 인증한 후 뭘 하려네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진짜 크리스탈 같아요. 뭔가 불이 들어오면서 시동을 거는 순간 이렇게 팩 돌죠.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다른 차량 어디에서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무선 충전도 이렇게 있고요. 이 차량은 독특한 그 레이아웃보다는 요 센터 콘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네시스하고 비슷하네요. 아이오닉 5에서 봤던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있고요. 미러 조절부도 상당히 좀 직관적으로 냉온 온도 차가 있는 미러 조절이네요. 그리고 얘도 플로팅 타입 센터 콘솔이다 보니까 물병이 좀 굴러당기지 않을까. 이 아래쪽에 아이오닉 5라든지 그런 것처럼 USB 이렇게 있고요. EV6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오닉 5도 요 밑에다 수납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물을 이렇게 넣어서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좀 짧긴 하지만 레그 서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종아리 받침대는 없고 이 앞부분만 살짝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느낌. 제네시스에서 많이 적용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그거 같고, 이 부분이 에어가 빵빵하게 빵빵빵빵 뒷자리가 좁을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좁지가 않네요. 역시 이 전기차의 플랫폼은 뒷자리가 괜찮습니다. GV70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던 공간을 보여주고요. 자, 이쪽 리클라이닝도 뭐 폴딩을 이용한 거겠죠. 수동이지만 리클라이닝도 되고, 이 공간은 어차피 충분했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헤드룸 부분이 아이오닉 5하고는 비슷하거나 거의 유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EV6보다는 확실히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비전 노프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비전 노프를 넣으면은 천장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소재 하나하나도 커트로 만든 것 같지 않네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GV60부터 차 바닥에 무선 패드를 깔아서 그 위로 올라만 가도 무선 충전이 되는 그 무선 충전 기술이 처음 적용된다고 들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뭐 관계자분께 여쭤보니까 아직 뭐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들어는 갈 것 같다. 기본으로 들어갈지 옵션으로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들어는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직 확실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EGMP 기반이니까 아이오닉 5하고 EV6하고 같이 350kW 800V 다 충전이 되고요. 배터리는 77.4짜리. 여기 조금 달라진 부분은 기존에 이제 완속 충전이 7.2kW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1kW로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7.2하고 11kW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V2L, 요즘 카라반을 알아보고 있는 저로서는 한전전기처럼 꽂았을 수 있는 이 V2L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는 이 차량은 지금 아마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EV6도 이제 계약은 해놨지만은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요거는 이슈톡이라든지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캠핑이라든지 그쪽에서 요 V2L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인지 그거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저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